네, 7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에서는 가족 공동체와 또래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1차 집단을 1차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가장 친밀도가 높죠. 그리고 또래 집단은 뭔가요? 또래 집단은 나이와 사는 곳, 하는 일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말하죠. 그렇게 서로 사귀고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친구 맺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맺기를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국가 공동체도 그와 유사한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친구 맺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교 관계라고 말하죠. 인간들 사이에서의 친구 맺기와 국가들 사이에서의 친구 맺기는 그 내용이나 모습이 똑같지요. 이론은 그 정도로 했고 그에 따른 실제 사례 문제풀이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회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을 우리는 보통 회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이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다닐만 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대우가 좋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죠. 회사 생활과 관련하여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건을 보면 대체로 그 직장 내 갑질 사건이나 성 관련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 직장 내 갑질과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갑질 사건이 뭐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이 있죠. 이제 조현아 사장이 거기 있는 그 승무원 직원들을 갑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그 사는 주민에게 갑질을 당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갑질 사건이고 또 백화점 직원이 있는데 그 손님이나 고객으로 온 사람이 진상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당해가지고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건은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문화의 문제라기 물론 이제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 그래서 갑질을 한 사람, 진상짓을 한 사람이 인성이 좀 더럽다든가 성격이 더럽다든가 좀 그 처신이 좀 과격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 더 강하게 보이죠. 예, 그런 사건은 그, 그 개인을 처벌하고 개인에게 따끔하게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 그에 따른 이제 법적 처벌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해결되는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에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크게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사건이었죠. 결국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은 사건인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성 관련 사건이라면 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있는데 뭐 성폭행 사건은 그 직장 문화의 문제가 아니죠.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죠. 그거는 성폭행을 했다는 거는 그런 직장 내 성폭행 문화가 만연해 있어서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성폭행을 할 정도로 강간을 할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성 관련 범죄 중에서 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죠.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성희롱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죠. 직장 내에서도 이제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가 성추행을 좀 한다든가 그렇죠. 여러분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가 뭔가요?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거죠. 성희롱은 뭐 이런 접촉이 없고 그냥 혓바닥으로 하는 게 성희롱이고 그렇죠. 뭐 몸에 손을 댔다든가 한 건 이제 성추행으로 들어가죠. 뭐 이렇게 터치를 했다든가 뭐 쓰다듬었다든가 뭐 이렇게 움켜쥐었다든가 뭐 그런 건 이제 성추행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가 만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 좀 우리 사회는 좀 우리 구성원들은 불안하죠. 예, 직장인 내가 그 여자인데 직장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에 그런 게 만연해 있다면은 불쾌한 일을 날마다 당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좀 일소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런 문화를 일소했냐면은 그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단 말이야. 많이 퍼져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범타를 하나 잡아가지고 뽐때를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 보러 봤지? 얘 성희롱 성추행하다가 인생 완전 망가지고 폐인 됐어. 직장도 잃고. 그러니까 너네도 조심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 직장 내 만연했던 그런 성희롱 성추행 문화를 일소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90년대쯤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서울대 교수가 우조교를 이제 성추행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만지고 쓰다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움켜쥐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크게 대서특필돼가지고 그 완전히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그 교수는. 망신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직장도 잃고 거의 폐인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로 그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화는 많이 해소가 됐죠.
많이 일소가 됐어. 그럴 때는 이제 그 본보기를 엄청 엄하게 처벌을 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원래 어떤 범죄에 속하나요? 원래는 경범죄예요, 경범죄. 그러니까 중대범죄가 있고 뭐 그보다고 한데 경범죄에 속한다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형량이 작아요. 형량이 작다고. 살인이나 방화나 강도 같은 건요 형량이 되게 높거든. 형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정형은 입법가들이나 법률가들이 법정형을 정할 때 이제 법학자들이 이거는 이 정도의 형량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범죄의 죄질에 비례해서 형량을 책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면은 형량도 높죠. 그래서 뭐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는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형량이 높다고. 그리고 뭐 특가법 뭐 이런 거, 폭처법 이런 거는 형량이 되게 높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저지른 범죄하고 처벌해야 하는 형사적 처벌하고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한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돼요. 경범죄. 경범죄에 해당돼서 형량이 작다고. 형량이 작으면은 사회적 비난도 어떻게 돼요? 그와 비례해서 작아야 되잖아요. 그와 비례해서 10년 이상의 범죄를 정했어. 그러면 형사처벌, 형량도 크고 사회적 비난도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경범죄야. 그러면 형사처벌도 형량도 작고 형벌도 작고 사회적 비난도 작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경범죄에 속하는데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요만큼이야.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럼 형벌량도 요만큼 해야 되고 사회적 비난도 요만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건만은 특이하게 이 비례성이 안 맞고 사회적 비난이 엄청 큰 거야. 형량은 작은데 사회적 비난은 엄청 큰 거야. 경범죄인데 거기에 따른 형벌은 똑같이 약한데 낮은데 사회적 비난은 엄청 큰 거야. 그럼 문제가 있죠. 비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법 이론이나 법 철학에 따르면은 죄 지은 만큼 비난받아야 되잖아요. 죄 지은 만큼 깜빵 가고 죄 지은 만큼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죄 지은 거는 죄질은 요만큼이야. 경범죄야. 근데 형량도 이렇게 작아. 근데 사회적 비난은 엄청 크다.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은 워낙 우리 사회에 그런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그 문화가 만연해 있어가지고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첫 본보기는 아주 세게 먹여야 된 세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조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는 요만큼 저질렀어. 형량도 요만큼 했어. 사회적 비난은 이만큼 했어. 그 나름대로의 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 없게 첫 시범 타에 걸린 거죠. 그 교수는 서울대 교수는 문화를 일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해소가 됐죠. 지금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남자들도 여자 직원한테 말 함부로 했다가는 지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성희롱, 성추행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제 개인의 문제가 된 거라고. 과거에는 문화의 문제였는데, 직장 문화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직장에 있는 그 개인의 문제가 된 거잖아. 개인의 문제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요만큼 지었어. 형량도 요만큼, 형사처벌도 요만큼, 사회적 비난도 요만큼 돼야 되는 시대로 온 거죠. 근데 여전히 과거처럼 죄는 요만큼 지었는데 형량도 요만큼이야. 근데 사회적 비난이 여전히 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제는 그런 문화도 해소됐기 때문에 개인을 처벌하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과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난을 이제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거거든. 그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인권을 중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요만큼 죄를 지었으면 요만큼의 자유만 박탈하고 요만큼의 불이익만 가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헌법에서 이제 추구하는 정신이거든요. 근데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의 어, 처벌을 가한다, 제재를 가한다 이러면 이거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죠. 그 성 관련 사건이죠.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잘못한 것에 비해서 이 사회적 비난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박원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박원순 사건이 그게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가 아니죠. 경범죄죠, 경범죄. 경범죄도 아니지. 경범죄이거나 또 약간 좀 뭐랄까 그냥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박원순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순 사건은요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직원한테 치근덕된 사건이에요. 추근된다 그러죠. 아이 저희 노인네가 주책 맞게 젊은 여자한테 치근덕댔네. 뭐 이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그게 중대범죄가 아니거든. 경범죄잖아요, 경범죄. 경범죄이거나 뭐 경범죄도 아닌 거잖아요. 그 사건이었는데 결과는 어땠? 거기에 가해진 처벌은 뭐였어요? 사형이었어, 사형. 앞에 셀프가 붙죠. 셀프 사형으로 끝났다고. 죄는 요만큼 지었는데 처벌은 사형을 받았어. 박원순이. 박원순이 왜 스스로 자살을 택했을까요? 그 사건에서 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 관련 범죄가 그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을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는 해결해 왔던 거야. 이 사건은 뭐 그렇게 경미한 사건인데 경미한 처벌을 주는데 이 사회적 비난이 엄청 크게 여태까지 다뤄왔어.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할 만한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이 그렇지 않은데도 과거에 했던 그 방식대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을 다룬 거죠. 페미들이 어떤 거예요? 사회적 비난을 엄청 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적 비난이 무서워서 박원순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박원순이 뭐 사람을 수십 명 죽였어요?
불을 질렀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그냥 남자인데 좀 늙은 사람이 젊은 여자한테 좀 주책맞게 추근덕거리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서는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사건이라고. 근데 그게 대단치 않은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와와돼서 사회적 비난이 막 하고 이런 식으로 늘 다루니까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겁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참 불행한 사건이죠.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렇게까지 뭐 죽을 정도까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박원순 시장이 권력 범죄를 저질렀다.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여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권력 범죄가 될 수가 없죠. 왜 될 수가 없나요?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고 그것이 이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성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보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밀폐되어야 돼. 밀폐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이동할 자유가 없고, 그렇죠? 이동할 자유가 없고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었고, 얘 권력 앞에서 얘 권력에 의해서 그 뭐야 고통을 당하고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희생됐다 이러면 권력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박원순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 권력 권력 범죄가 되려면은 어떤 사례가 거기에 해당되냐면은 도가니 사건. 도가니 사건은 어때요? 고아원 원장이 있어. 고아 원생이 있어. 장애인 거기 고아 원생들이 있어. 이건 밀폐된 공간이고 탈출하거나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성적인 착취를 당했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그건 권력 범죄야. 이 사람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고 밀폐된 공격이고 다른 수단을 할 수 없어. 뭐 신고를 한다든가 뭐 다른 장소를 피한다, 도망을 간다든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권력자인 고아원 원장한테 이렇게 성적으로 희생을 당했다. 그건 권력 범죄가 되는데 박원순 사건은 어때요? 비서라 그러던데 그 여직원이 출퇴근도 하고 뭐 자기 부모님 만나고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상태고 그 직장 안에서도 신고함도 있고 정 안 되면 뭐 그 신문 기자들한테 알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성적 희생을 당할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런 상태는 권력 범죄라고 보기 어렵거든. 그렇죠? 서울시장의 그 권력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선 그 성적으로 이렇게 착취했다고요? 그럼 어거지죠, 어거지. 그래서 박원순 사건은 권력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 있죠. 그 나이 든 부장님이 젊은 여직원한테 추근덕대는 거.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런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걸 엄청 크게 대서특필한 큰 사건으로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습성은 그런 관행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은 앞으로는 지양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뭐랄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걸 그 당파 싸움에 이용해 먹고 그러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회가 점점 굉장히 그 더티한 사회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그걸 선거에 이용해가지고 우선 그걸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런 짓은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 좌파도 하지 말고 우파도 하지 말고. 그렇죠? 이 사건을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그렇게 중대한 사건도 아닌데 중대한 사건이라고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잖아요. 뭐 여성 운동한다는 그 여자들. 그래서 요번에 박원순 사건 터졌을 때 무슨 여자 변호사하고 뭐 피해자인가 피해 호소인인가 뭐 그 여직원하고 나와서 막 그러는 걸 좀 봤거든요. 봤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 셀프 사형을 당했잖아요. 당했는데도 계속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서 계속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좀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더 밝힐 진실이 뭐가 있어? 그 밝혀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서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노인네가 젊은 여직원한테 주책맞게 치근덕거려가지고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게 비난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이게 사건의 전부잖아. 근데 더 밝혀야 될 진실이 뭐가 있어?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선 부관 참시하려고 그래. 죽은 사람들 다시 끄집어내서 칼질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나온 그 변호사 이렇게 보니까 밥맛 떨어지더라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이지. 근데 그 사람 박원순 시장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겠어? 그 심정이. 우리 아버지가 뭐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남자다 보니까 나이 들고선 주책 맞은 짓을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뭐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선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죄를 저지르는 건데 대단치 않은 그런 뭐 좀 저거 하면 좀 추태를 부린 거지. 추태를 부리거나 주책 맞은 짓을 한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큰 범죄는 아니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큰 범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 운동하고 페미니스트들 보면은 그렇게 했으면 나 같으면은 인간적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을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인간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끝까지 죽은 사람 앞에다 두고 끝까지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더라고.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우리 사회가 그런 몰지각하고 그런 좀 잔인한 성품을 가진 그런 페미니스트를 동조해 주면 안 돼요. 과거에는 그런 그 직장 내 그런 성희롱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어 가지고 일벌백계로 시범타로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사회적 비난을 가했다. 그때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과거와 했던 방식을 답습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페미니스트 성향의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 좀 위험스러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입법을 하려 그래.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요만큼만 처벌을 했어. 근데 처벌한 것을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 그러는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비동의 강간죄. 과거에는 강간죄가 요만큼만 처벌했거든. 근데 그 처벌 범위를 이만큼을 넓히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선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동의 강간죄를 입법한다고 그 발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는 그, 그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바람직스럽지 않다. 비동의 강간죄가 왜 그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벌 범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힌다. 여러분 어떤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모텔이나 들어갔을 때 그 둘이 들어간 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으로 처벌하겠다. 그거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입법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동조해 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